이게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그거잖아요. 제재를 어떻게 하면은 좀 빨리 풀 수 있느냐. 그리고 자기들이 해주는 만큼 한국이나 이 미국이 뭘 해줄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한 관심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자기들 협상력을 높여야 되니까 그 협상력을 높일 때 북한이 항상 써왔던 방법이 미국한테 직접 하기 어려울 때 꼭 남한 정부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습성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추측을 어떻게 했냐면 사실은 이제 북한이 왜 저러나, 뭐 때문에 고위급 회담 무기 연기시키고 네. 그 김계관 제1부상 명의로 볼턴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고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도 이제 좀 의문에 넣는 격은 낮지만 내용은 센. 이게 왜 이럴까? 그러니까 북한을 아주 비이성적인 집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목적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전략적인 정부라고 생각을 할 때 뭔가 원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 원하는 게 지금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고 나는 보고요. 그래서 오늘 문 대통령이 출국해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4번째 정상회담을 해요. 1년 만에. 네. 근데 어제 전화통화도 한 20분 했단 네, 말이에요. 20분 두 정상이. 근데 볼턴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면서 뭔가 좀 조직에서 세게 시끄러워졌고 나오니까. 예. 마쿠에서 하는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 대통령 보고 5월 22일 날 미국 가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날 때 문제를 좀 해결해 주라라는 공개적인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김계관의 담화가 나온 게 미국에 대해서 이제 일방적으로 자꾸 너희들이 찍어놓는 식으로 하면 우리도 가만히 안 있겠다고 이제 상당히 로키지만 분명하게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날 판문점에서는 남북한 간의 고급 회담이 열리면 이게 모양이 좀 빠지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북한이 김계관 담화를 발표한 뒤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백악관이 점점 톤다운을 시키니까 그 뒤에 지금 아무런 대답을 안 하고 다시 말해서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게 있죠. 그리고 여러 차례 북한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이걸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한국 정부는 이걸 들어주자는 입장이에요. 네. 볼턴 안보보좌관이 뭐 막 지 맘대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떠들든 상관없이 북한의 영화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안전보장, 추상적인 체제 유지 이런 게 아니고요. 체제는 지들이 유지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두 번째는 미국이 그렇게 군사적 안전보장을 해준다는 전제는 우리의 완전한 비핵화니까 그리고 비핵화하고 평화협정 체제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면 우리를 국제 무대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국제 제재도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 두 개예요, 기본적으로. 네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에 관해서 줄 건지 안 줄 건지, 줄 거면 언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줄 건지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 자, 이게 지금 합의도 안 돼 있고 네. 지금 아직 비핵화에 관한 추상적인 합의를 했지만 그건 과거에 있었던 거 반복일 뿐이고 북미 정상회담도 아직 진행이 안 됐고 네. 지금 비핵화 과정은 풍계리 뭐 핵실험장 그거 한다 그러지만은 아직도 얼마나 북한이 정말 비핵화의 의지를 보여주는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많고 북한은 아직도 비핵화라는 거를 조선반도 전체의 비핵화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것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직도가 아니라 그게 한반도 그거는 비핵화입니다. 그게 한반도 아니, 비핵화죠. 그러니까 북한이 이해하는 그거고 실제로 그 우리는 어떻게 이해되나요? 아니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미국의 전략 자산 전체를 한미 연합 훈련 해왔던 것까지 포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러 해요, 지금? 지금 북한이 실질적으로 실천적으로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한미 훈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실천적으로 담보하라는 거. 근데 그 말씀이 그러니까 그걸 트집을 잡아갖고 예. 고위급 회담을 안 한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핵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하겠다든가 또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갖다 통상적으로 인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는 거의 살점을 때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에요. 우리가 그중에 한 가지 항목을 가지고도 몇 년을 협상하고 정말 쌀을 몇백만 톤을 줘도 받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북한은 그런 걸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얘기는 한미연합 군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가 볼 때 걔네들이 혹자 안 하면 더 좋지. 적어도 성의 표시를 보이겠다 이랬으면 우리도 선의를 갖고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근데 역지사지를 해서 네.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지금 긴 협상의 과정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바둑을 두는데 포석을 지금 두어가고 있고 거기에서 지금 북한이 전통적으로 썼던 방법이 항상 밀물 작전과 썰물 작전을 하잖아요.
협상에 나왔을 때는 간이라도 빼줄 듯이 다 했다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지금처럼 확 표변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실은 남한을 길들이게 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지금 북한을 이해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북한은 어떤 생각하는지 좀 알아보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너희 정말 북한 너희 괜찮아 너희들 많이 맞아 박수 치는 게 아니고 북한의 얘기를 듣고 야 우리도 좀 조율 좀 해보자. 아니면 B-52 같은 경우도 저 5월 16일 날 돼가지고 그럼 전개 안 한다고 발표할 수 있다면 미리 했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손발이 안 맞았거나 북한을 너무 쉽게 본 거 아니에요. 좀 더 면밀하고 세밀하게 상대방 측을 살펴보자는 그거 저 거죠. 미리 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뭐 틀고 이러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아주 정확하지, 아주 날카롭고 정확하지. 그거 아니라고 하더라도 북한이 과거에 협상을 하는 걸 보면 쭉 가는 법이 없어요. 한 어차피 번도 이제 쭉 간 적이 울고 싶었는데 없어요. 그냥 그렇죠. 뭐 어차피 울고 싶은데 어떤 뺨이라도 뺨 맞은 때리는 거예요? 거지. 그리고 예. 이번에 볼튼 같은 경우에는 리비아 모델을 얘기하니까 그 부분은 북한의 입장에서 발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앞으로 북미 간의 정상회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물밑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 과정에서 정리를 해야 될 거지. 그런 문제를 이제 공개적으로 제기하면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 자체를 안 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죠. 박 교수님 이렇게 보면 안 될까요? 저는 그다음에 그럴 때 내가 태영호까지 얘기할게요. 태영호는 그 얘기하지 말자고 얘기할 만한 가치도 없어요. 일개 공사가 그 체제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었고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불쾌하니까 지금 시비 걸거리를 찾는 과정에서 당연히 시비 걸거리니까 거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무슨 태영호 씨의 발언에 무슨 경청할 만한 내용이 있어요. 아니, 핵심은 그렇게 이거예요. 안 핵심은 보는데, 네. 핑계는 여러 가지 밖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걸로 안 싸워요. 지금 문제는 그렇게 태영호가 문제다, 뭐 맥선드가 문제다, B-52가 문제다, 무슨 북한 식당 종업원들 무슨 기획해서 입국시킨 게 문제다. 이런 게 현상적으로는 드러나 있지만 그 작은 문제들이에요 전부 다. 근데 북한이 왜 그렇게 작은 문제를 가지고 남북관계를 스톱시키고 이렇게 했냐 하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CIA 통전부 여기 우리 국정원 라인에서 기존에 협상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이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래서 그 불만을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난 사안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 이 공개적인 사인은 어떤 뜻이냐 하면 문 대통령이 계속 중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안에 폭발물이 있다고 지금 철조망으로 동네에서 둘러싸놨는데 폭발물 드러낸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철조망을 언제 걷어줄 건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볼턴이 야 뒤에 있는 텃밭도 내놔 뒤에 있는 농기구 창고도 가져가야 되겠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이거 폭발물 치우면 철조망 걷어주고 이렇게 한다 해놓고 지금 왜 딴소리해 이렇게 해서 일단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은 문 대통령을 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나 불만 표시했으니까 귀하가 가서 잘 좀 정리해줘요. 결국은 이제 이 해소는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오셔서 이제 정상 간의 한라인 통화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국면이 아닌가. 이제 문 대통령이 귀국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핫라인 통화를 하는 것이 아닌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맥선더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종료일인 25일 이후 남북 고위급 회담을 비롯한 대화 재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막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것 같지만 미국 전체의 여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호적이지를 않아요. 이 문제에 관한 한. 백악관이나 언론이나 특히 국회 여야 할 거 없이 북한에 대한 허들을 낮추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CVID 허들을 낮춰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해줘서 미국은 폼만 잡고 결국 결과는 별로 얻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될까 봐 경계하는 목소들이 굉장히 크다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얘기가 순수한 우려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제 이미 한반도 정전 체제 70년 이렇게 살아오면서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시장이. 그것은 대한민국 안에도 분단이 형성한 지식 시장, 무기 시장, 이데올로기 시장이 다 형성돼 있고요.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한반도 분단 체제를 전제로 한 시장이 형성돼 있어요. 기득권자들의 일종의. 그 사람들은 우선 기회만 생기면 이걸 방해하려고 그래요. 이거를. 명분은 그럴듯하게 되지만 이 체제가 바뀌는 걸 원치 않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잘 해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도 의심하거나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다고 저는 봐요. 증거는 없지만 제가 뭐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미디어와 지식인들과 정치인들과 군산복합체와 등등 엮여가지고 이 여론을 계속 만들어내니까 미국 안에서도 북한을 믿지 마라. 쟤들 핵 폐기하겠다는 거 믿을 수 없다. 쟤들만 좋아지고 우리는 아무것도 못 얻게 될 거다. 미국이 내놓을 게 뭐 있는데요? 미국이 뭐 북한에 돈을 줄 필요가 있기를 해요. 뭐 미국이 북한에 뭐 해줄 게 있어요? 미국은 돈 한 푼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의심해요.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그 유 작가님 말씀에 일정하게 동의는 하는데 일정하게. 한편으로 북한 핵 문제 관련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 내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처럼 지난 그 4.27 판문점 선언할 때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을 정말 12시간 동안 정상회담 하는 그 시간을 빼고는 거의 다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김정은에 대해서 조금은 좀 믿을 만한 구석도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경험이 없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전통적인 회의감이 전혀 불식되지 않았고 거기에다가 미국 국민들의 또 절반 정도 이상, 특히 전문가들의 대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문제 삼아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겹쳐 있으니까 지금 나는 더 그렇다고 봐요. 사실은 지금 현재 북미 간의 그 정상회담 관련된 협의가 새롭게 나와 있는 요소라는 건 김계관이 한 방 내질렀다는 거 하나. 네네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의 지도부나 백악관은 상당히 톤다운해가면서 대응했다는 것. 그다음에 북한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요것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요것만 보면 우리가 너무 심각하게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폼페이오가 북한에 들어가서 만족한 합의라는 표현을 썼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한 것처럼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김계관의 담화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건 뭐냐면 폼페이오에 대한 그런 비난이나 말은 한마디도 없죠. 거기다가 트럼프에 대한 것도 초심처럼 진짜 한반도 역사를 바꾸다는 생각을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잘하겠다. 그런 그럼 더 내용이 잘하겠다 들어있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말자는 거잖아요. 아니 그럼 저기 볼턴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토사구팽 되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그냥 계속 뒤에 좀 서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면 이 사람은 어떻게 뒤에 되는 서 거야? 있겠죠 계속. 분명한 것은 힘이 좀 빠지는 거야? 아니면 현재 북미 정상회담 구조에서 네. 정상회담이 순항을 한다면은 볼턴은 뭐 거기에 맞춰 가야겠죠. 대통령이 결정한 걸 갖다가 참모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볼턴은 큰 변수가 지금은 아니다. 다만 상황이 나빠졌을 때는 볼턴이 볼턴의 변수가 될 얘기가.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